안녕하세요. 정원해 보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영상은 저 북유럽의 니케아라는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인데 제가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제 인테리어 때문에 여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예쁜 게 많아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요즘에 최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구경해 보면서 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협상자문위원이신 협상가예요. 류재인 변호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질책하고 압박하는 경우, 그 사람은 본인도 믿지 못하고 또 남도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또한 신뢰할 수 없는데 자신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도 순전히 자기 위주로, 본인 위주로 상대방을 길들여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맞으니까 당신은 따라와야 된다는 말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주장하고 압박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의지대로 당신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와 협상이 깨지기 쉽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시간으로 갑질하는 사람. 본인은 늦게 와도 상대방이 늦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지시한 시간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능력한 자로 치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단정하겠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표현한다 그래요. 그런데 협상을 잘 하는 사람은 20%나 30%의 협상이 이루어져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아무리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도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글을 쓴 사람인데 레오 달리오란 사람이 1993년에 저녁 식사에 초대됐을 때 식사 전에 직원이 쪽지를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열정적이다, 에너지가 넘치다, 그리고 훌륭한 보상제도를 활용할 줄 안다. 그리고 나쁜 점은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또 창피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함부로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직원의 의욕을 꺾고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털리는 기분이 느껴지고 무너지고 압도당하고 그리고 압박받고 그래서 이제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화는 팩트 위주의 대화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얻어맞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직원이 아플 때 아니 코로나는 당신만 걸렸어? 아니 당신 매출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대화법은 김 과장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런데 요즘 매출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떤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산산조각을 나게 만들어서 그때 느끼는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 상사의 경우는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그 메시지의 뜻은 잘 전달이 정확하게 되면서 관계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팩트 유지에 거의 폭행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팩트는 맞지만 상대방이 노이로제가 되고 굴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를 배려하고 그것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말을 사람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거래의 속도가 빠르고, 또 그런 경우는 거래 내용이 비용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위주의 대화를 나눈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의 고통만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신뢰를 5단계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일본 도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신뢰가 없는 단계는 스팸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광고지를 받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10%일 때는 형식적으로 네, 아유 한번 가보죠. 이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뢰도가 30, 40%일 때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고 메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업무를 맡기는 정도가 된다 그래요. 신뢰도가 60% 이상이 됐을 때는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사적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믿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은 바로 5단계인 거죠. 그래서 3단계 이해는 중요한 비즈니스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계적인 신뢰를 올린 후에 5단계, 6단계에서 들어가야 거래와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신뢰를 쌓으면은 이런 이용당하는 그런 기분을 들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하고 그 신뢰를 서로 믿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단숨에 신뢰는 쌓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메신저를 찾게 되죠. 우리가 나도 믿을 수 있고 상대도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알 수 있는 단계가 없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만한 중간에 메신저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속에서 행해서 만난 경우에 우리가 신뢰의 메신저를 통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기 10분 전에 미리 공부를 해보고 카톡이나 인스타나 그런 걸 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그 사람이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런 걸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생일을 지냈다면 아우 생일이 언제였었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책 내기를 참 좋아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책을 출판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먼저 걸기 전에 책을 내셨다죠? 유 작가님, 이런 식으로 말을 인정을 해주면 상대방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똑똑하고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서로의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해주면 상대도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상호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만,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나도 똑같이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또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달라질 게 없어. 그러면서 미리 선을 딱 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협상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벌써 말의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일을 망치는 사람은 첫 문장부터 막 실망했어 그러면서 비난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이 좋은 대안이 생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 협업을 상대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대화를 오픈할 때는 언어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첫 문장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로 시작할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최대한 들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연다는 거죠. 대화를 하려는 사람은 저번에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예스와 노로 결정할 게 아니고 why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내가 알지 못하던 this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대화를 시작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은혜 부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